안녕하세요. 엑셀 기초와 활용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복 제거와 필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복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유니크한 데이터만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이 중복 항목 제거라는 기능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추출해내는 필터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바로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셨던 엑셀의 테이블 모양이라는 거 금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지명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요. 세로로 놓여있는 쭉 이 데이터 값들을 필드라고 합니다. 경기, 서울, 강원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걸 바로 관할 지역 필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필드를 하나하나 모아서 가로로 놓여진 이게 바로 레코드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드 위쪽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넘버다, 관할 지역이다, 판매 직원이다 하는 필드에 이름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가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렇게 텍스트와 그리고 날짜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필드가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나머지도 다 텍스트로만 돼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숫자로 되어 있다면 숫자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 필드의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러분 빈 셀이 전혀 없으시죠? 그렇죠?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빈 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이 필드만 보셔도 지역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 옆에 이름을 보시면 이건 사람들의 이름이네 하고 그 속성값이 같은 것들만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잘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중복 항목 제거와 그 다음에 필터를 같이 해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14 필터 문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엑셀 실습 문서에서요. 엑셀 14 필터 문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방금 설명드린 필드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의 가로로 놓여 있는 게 바로 레코드라고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아래로 쭉 휠을 돌려서 내려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일일이 휠을 돌리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처럼 B의 3셀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기억나시죠? 컨트롤 쉬프트 그렇죠.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키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와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4,508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물론 반대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동하실 때는요.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 보이시죠? 이 이름 상자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시고요. 첫 자리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가장 처음 자리는요. A1입니다. 이때 저처럼 이렇게 직접 A를 쓰실 때는요. 대소문자 구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저는 소문자로 A1 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입력을 했고요.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관할지역이라는 필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여기는 바로 판매 직원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은 매출액, 대분류, 품목, 그리고 나머지 수량, 단가,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할지역, 그리고 판매 직원, 대분류와 품명 이 네 가지는 텍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매출일 보이십니까? 이 매출일은 날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넘버와 수량, 단가, 금액은 이렇게 숫자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필드는 반드시 같은 성격의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학에 비유를 한다면요. 바로 여기 보시는 이 필드는 원소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판매 직원 보이십니까? 얘가 바로 집합의 이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중복 제거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역 한 번만 봐보세요, 여러분. 이 관할 지역은요, 어떠한 지역이 있을까요? 제가 딱 봤더니 첫 번째로 경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 있죠? 다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요. 혹시 데이터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4,000개가 넘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끝까지 일일이 혹시나 다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요. 바로 유니크한 한 개의 데이터만 뽑아서 이 관할 지역의 실제 원소값은 이게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복 제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의 이 셀에서 클릭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C의 이 셀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아래 끝까지 쭉 블럭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4,000개가 넘으니까. 그래서 저처럼 C의 이 셀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를 콩 눌러주시면 보십시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508개의 마지막 경기까지 쭉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때 바로 이 데이터를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회색으로 블럭 지정된 위에다가 마우스를 딱 대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단축 메뉴가 쭉 나오십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은 바로 복사라고 있지요? 다시 한번요. 제가 C열에 있는 네 필드들 쭉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요.
저처럼 이렇게 복사 한번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영역 주위에 뭔가 움직이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 현재 이 부분이 복사되고 있습니다 라고 엑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새 시트라는 단추 보이시죠? 이걸로 새로운 시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플러스 한번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요. 백스페이스로 이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트에서 이름 바꾸기 하실 때는 더블 클릭하시라고 했죠? 자, 이번에 입력할 이름은요, 바로 중복 제거입니다. 저처럼 중복 제거라고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입력 끝난 다음에는 엔터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새로 만든 시트의 이름은 중복 제거입니다. 입력 다 끝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B의 이 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엑셀에서 데이터를 만드실 때나 또는 새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A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열에 입력을 해버리시면 일단 보는데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요. 나중에 A열은 인쇄하실 때 바로 여백의 열로서 조절할 수 있도록 살짝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B의 이 셀 클릭하셨어요? 오른쪽 누르시고 나시면은 바로 여기에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 그냥 첫 번째 거 붙여넣기 클릭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 실행 취소 누르고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B의 이 셀에서 클릭하셨죠? 선택된 B의 이 셀에다 마우스 놓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방금 우리가 복사했기 때문에 그 밑에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엑셀에서는 붙여넣기 할 게 6개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첫 번째 가장 보편화적인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DB 시트에 있던 C열의 필드들이 지금 보시는 중복 제거 시트로 그대로 왔죠. 제가 원하는 것은 대체 여기에서 관할 지역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딱 하나만 보고 싶다 이겁니다.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할 때는요.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는 데이터라는 필드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 탭의 오른쪽에 보시면 저처럼 데이터 메뉴 보이십니까? 자, 데이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한번 찾으시고요. 여기 중간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보이십니까? 데이터 메뉴에서 클릭하셨죠? 이때 오른쪽에 데이터 도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 보이시죠? 이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저처럼 이렇게 중복값 제거라는 창이 다 나오셨죠? 우리가 이런 창을 이동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제목에서 마우스를 놓으시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보이시죠? 이것은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관할 지역이라는 필드명을 남기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머리글이 여기 관할 지역 이렇게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러분 4505개의 중복된 값이 제거가 되고요. 알고 봤더니 그 많은 데이터에서 고유값은 경기, 서울, 강원밖에 없었네요. 3개의 고유값만 남았다. 이렇게 엑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 지금 하신 게 바로 중복 항목 제거입니다. 다시 한 번만 2개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DB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중복 항목 제거는 대부분 텍스트 필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W라는 필드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중복된 항목 제거하실 때 필드명에서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키를 이렇게 톡 누르셔서 저처럼 전체 필드를 다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복사 누르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단축키를 쓰고 싶으시다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C가 카피의 약자라는 거 아시죠? 자, 저처럼 중복 제거해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뒤에 이 셀에다가 클릭을 하시고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이때는 선택된 셀 위에다가 놓으시라고 했죠? 그리고 붙여넣기해서 첫 번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카피했던 W 필드가 쭉 들어왔죠? 여기에서 W에서 어떠한 데이터만 남았는지 실제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실 때는 바로 여기 데이터 도구의 오른쪽입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있지요? 바로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반드시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놔두라고 했고요. 그대로 저랑 같이 확인을 누르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중복된 값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W도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데이터는 청바지와 정장바지와 면바지가 반복된 것이었네요. DB에서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품명의 중복 항목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이 셀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 마우스를 놓으시고요. 오른쪽 눌러서 복사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중복 제거라는 시트로 이동할까요? 이동하실 때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붙여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항상 여유가 있게 그 옆에 열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겠습니다. 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똑같이 오른쪽 눌러서 첫 번째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피한 필드가 쭉 들어왔죠? 이제는 중복 항목 제거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으시죠? 저처럼 이렇게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가지만 유니크하게 남는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나 또는 실제 이것에 대해서 값을 구하실 때 이렇게
중복 항목 제거를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DB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트 이름에서요, DB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역 지정된 것을 해제하실 때는요, 그냥 빈 셀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요, 이렇게 영역 지정된 것을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넘버와 관할 지역과 판매 직원, 매출일, 대분류, 품명, 수량, 단가, 금액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요,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바로 사용하시는 것을 필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수기에서도 필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커피 머신에서도 필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걸러낸다, 추출해낸다가 필터가 되는데요.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 추출해낼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데이터 탭의 필터라는 기능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저처럼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그냥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이시니까요, 필터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데이터에서요, 관할 지역만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데이터에서 제가 관할 지역 필드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요, 원하는 게 서울 지역만 추출해서 보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관할 지역을 중복 항목 제거를 사용해 봤더니 서울, 경기, 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서울에 어떤 사람이 판매 직원이고 서울의 단가나 금액이 얼마인가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바로 이렇게 필터를 통해서 서울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추출하실 때는요, 먼저 추출할 필드의 필드명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방금 제가 관할 지역에서 서울만 추출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는 관할 지역을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C의 이 셀에 있는 관할 지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 클릭 다 끝나셨죠? 여기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가장 큰 모양의 아이콘인 필터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명 깔때기 모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필터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뭔가 변경이 되셨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필드명 오른쪽에 목록 단추가 생겼습니다. 이걸 바로 목록 단추 또는 필터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목록 단추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위쪽은 바로 우리가 정렬용으로 쓰시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필터는 아래쪽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필터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링 하실 때는 단순히 텍스트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약에 색을 주신다면 색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조건을 주는 텍스트 필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서 원하는 필드 값만 우리가 필터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관할 지역이 서울인 곳만 제가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단추 클릭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 선택이 체크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 경기, 서울 지역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서울만 보고 싶으시다면 모두 선택의 앞에 있는 체크를 클릭하셔서 해제를 하시고요. 내가 보고자 하는 서울만 이렇게 앞에 네모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체크하시는 것이죠.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다 체크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확인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다른 경기나 강원 지역은 사라지고요. 이렇게 뭐만 남으셨나요? 서울 지역만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C4셀에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원래 전체가 데이터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4,508개의 데이터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 지역의 데이터는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화면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이 상태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줄의 개수라는 항목 보이십니까? 바로 이 개수가 현재 제가 선택된 데이터의 개수를 말합니다. 4,508개였던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1,519개로 추출된 거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요? 필터라고 합니다. 자, 원래대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시고요. A1이라고 적겠습니다. 저처럼 다 입력하셨어요? 엔터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왔습니다. 제가 관할 지역에서 필터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원래 목록 단추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인데요. 필터가 들어간 필드는 보시는 것처럼 깔때기 모양, 즉 필터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이 목록 단추 모양만 보셔도 여기에서 필터가 적용되었구나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필터를 해제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 목록 단추를 이렇게 다시 누르시고 나시면은 중간에 관할 지역에서 필터 해제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다시 한번요. 필터리 된 목록 단추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관할 지역에서 필터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경기와 강원도도 다시 쭉 나오신 거 보실 수가 있지요. 자, 이번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W입니다. W에서요. 제가 청바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뭔만 보고 싶다고요? 청바지요. 그래서 청바지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록 단추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시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클릭. 청바지 세 번째 있습니다. 클릭. 체크 되셨나요?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만 추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청바지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바로 청바지 데이터는 1974개가 있다는 거. 오른쪽 하단에 1974라는 개수 보이시죠?
바로 1974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셔서요. A의 1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요. 키보드에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아까 우리가요. 필터를 해제하실 때 바로 이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W 필터 해제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필터를 누르셨잖아요. 그리고 필터된 걸 없애고 싶으시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보시면 지우기라고 보이십니까? 이 지우기를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방금은 이 하나만 목록에서 하신 것은 이 필터 하나에서만 여러분들이 필터 해제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판매 직원에도 필터를 주고 W도 필터를 주시고 품명도 필터를 주셨다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해제하실 때는 여기 보시는 지우기를 누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금처럼요. 동시에 여러 개의 필터를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는요. 서울이면서 청바지를 추출해 보고 싶고요. 그 청바지 중에서도 7부 팬츠를 추출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3개가 되었죠. 서울이면서 청바지고요. 그리고 바로 7부 팬츠. 이렇게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관할 지역 목록 단추 클릭하시고요. 모두 선택 없애신 다음에 서울만 체크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W 목록 단추도 클릭하세요. 모두 해제하시고요. 청바지만 추출하겠습니다. 추출하신다는 말은 체크하라는 말이죠. 확인. 마지막으로 품명 보이십니까? 품명의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모두 선택 없애신 다음에 이번에는 7부 팬츠만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서울이면서 청바지고 7부 팬츠인 데이터만 추출하게 되시는 거고요. 바로 이 데이터는 자 CAO에서 클릭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 데이터까지 선택이 되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추출할 때는 1000개의 데이터가 넘으셨잖아요. 이제는 아래쪽을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는 217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실 때는 서울이고 청바지면서 7부 팬츠다. 이고 이다 라는 AND 연산만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로 방금 한 필터링을 해제하고 싶죠?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3개가 몽땅 다 필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해제하실 때는요. 바로 이곳에 지우기라고 보이시죠? 이걸 쓰시는 겁니다.
만약 목록 단추 들어가셔서 필터 해제를 하시면은 3개가 필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해제를 하셔야 되지만 바로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3개의 필터를 해제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필터를 하실 때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직원 필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오른쪽 누르시고요. 필터로 가기 위해서는 목록 단추 누릅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텍스트 필터라고 나옵니까? 판매 직원 데이터는 텍스트 필터로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텍스트 필터에서 클릭하고 나니까 바로 여러분 같음, 같지 않음, 시작 문자, 끝 문자 이렇게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 중에서 김씨로 시작된 성이 김씨인 사람만 추출하고 싶잖아요. 그러시면 바로 여기 3번째 시작 문자 보이시죠? 이 시작 문자에서 클릭 한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조건이 시작 문자로 되어 있으시죠? 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시작 문자가 김씨인, 성이 김씨인 사람만 제가 추출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김 하고 쓰시는 거예요. 확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보십시오. 성이 김민희 씨만 추출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필터는 단순 항목만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잡한 조건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판매 직원에서 필터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와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긴 바지, 기모 바지, 즉 바지만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시면은 저처럼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방금 텍스트 필터로 갔습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 여기 오시고 나시면은 끝 문자죠. 끝 문자가 뭐요? 바지로 끝나는 걸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포함이라는 단어도 쓰셔도 상관없어요. 즉 내가 바지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을 때 바로 포함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포함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팬츠라는 단어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뒷자리에 바지라는 또는 중간에 바지가 들어있는 데이터만 추출을 해낸다 이겁니다. 자, 여기 목록 단추 해제하겠습니다. 품명에서 필터 해제 보이시죠? 지금 제가 필터링 한 것들은 대부분 텍스트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 2열입니다. 2열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데이터입니까? 그렇죠. 날짜 데이터죠. 보시는 것처럼 날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래로 여러분 꽤나 많이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서 1월뿐만 아니라 3월, 4월 이렇게 월별로 쭉 1년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요 4월의 데이터를 또는 9월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매출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날짜 데이터는 입력하실 때 하이픈을 사용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에요. 바로 제가 여기에서 4월만 추출하겠다 하시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원래 다른 애들은 여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리스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똑똑한 엑셀은 미리 그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월별로 그룹핑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4월만 추출한다 하시면은 2019년이라는 연도에서 해제하시거나 또는 모두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여기 4월 데이터 보이시죠? 자, 4월의 앞에서 체크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시고 나시면 보이십니까? 이렇게 4월의 데이터만 추출됩니다. 다시 한번요.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모두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4월만 이렇게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4월 데이터만 추출이 됩니다. 방금 전에는 약간의 버그가 보였습니다. 자, 목록 단추 누를게요. 여러분, 제가 4월 하고 5월이죠. 4월 하고 9월을 같이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이때는 4월 선택한 대로 그대로 놔두시고요. 9월 보이십니까? 9월도 같이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요. 4월과 아래로 쭉 스크롤 내려볼까요? 9월이 이렇게 두 개가 필터링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자, 지우기 눌러버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출한 것은 날짜 데이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매출일 안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목록 단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날짜 필터 보이십니까? 여기에서도요, 다양한 조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일, 오늘, 어제,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필터링의 조건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2019년을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은 현재 2019년 데이터에 대한 정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수량, 단가, 금액 있는 애들은 숫자 데이터가 모여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숫자 데이터도 필터가 가능하신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량이 2개 이상인 것만 추출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보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1과 2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시면은 바로 여기에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2만 체크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 4라는 데이터가 더 있다면 제가 방금 조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2개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여기 보시면 숫자 필더 보이십니까? 숫자 필드에 오셔서 이상을 나타내는 크거나 같음 있잖아요. 이 크거나 같음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는 겁니다. 2개 이상이니까 여기에다가 1을 넣으시면 되겠죠? 저처럼 1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2개 이상인 것만 추출을 해낸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목록 단추 누르십니다. 수량에서 필터 해제 클릭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액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다양한 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목록 단추 누르셨죠? 숫자 필터에서 클릭합니다.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크거나 같음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10만 원은 1과 0 5개입니다. 1, 0, 하나, 둘, 셋, 넷, 다섯.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바로 이렇게 10만 원 이상인 금액만 추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나셨으면 여기서도요, 목록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금액에서 필터 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조건을 여러 개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개의 조건을 동시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역이요. 관할 지역이 여러분 서울이면서 관할 지역이 뭐라고요? 서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할 지역이 서울이면서 바로 9월의 데이터입니다. 몇 월요? 9월의 데이터고요. 여기 보시는 금액이 10만 원. 1, 0,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보다 큰 것만 추출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필터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ND 연산만 가능합니다. 자, 조건 다시 보십시오. 서울이면서 9월이고요. 10만 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요. 관할 지역 여기를 첫 번째로 모두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에 서울로 맞춰주셔요. 확인. 매출일 보이십니까? 목록 누르시고요. 모두 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9월 항목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만 원 이상인 것만 추출해 볼게요.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숫자 필터 보이시죠? 이상이라 하면은 크거나 같음이고요. 초과하면은 뭐뭐보다 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크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은 목록 단추 누르신 다음에 숫자 필터에서요. 뭐뭐보다 큼을 선택하시고요. 바로 이 자리에다가 1, 0, 하나, 둘, 셋, 넷, 5개인 이렇게 10만 원을 입력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 끝나셨으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이 3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총 6개의 데이터만 뽑아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요. 이 데이터만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서 오른쪽 누르시고 다시 한번요. 블럭 지정할 때 저는 그냥 쭉 했습니다. 혹시나 데이터가 많다면 첫 번째 셀에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지요. 새 시트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새 시트 만드셨죠?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라고 하겠습니다. B의 4자리에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누르시면 첫 번째 붙여넣기 보이시죠? 자, 오른쪽에 붙여넣기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카피했을 때 샵이라고 나오는 것은 넓이가 좁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E의 F, E와 F 사이에 마우스를 놓고요. 살짝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시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인 서울에
9월 10만 원 이상인 금액을 추출하는 데이터를 찾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필터를 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DB 시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시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들이 복사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복사된 것을 해제하실 때는 키보드에 ESC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필터가 다 끝나고 나시면은 여기 보시는 이 목록 단추들 이제 없애셔도 되겠죠? 그러실 때는 바로 마지막으로 이 필터 큰 단추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눌러버리시면 저처럼 원래 데이터베이스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필터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